우리 사회에 굉장히 뿌리 깊은 편견 중에 하나는 사지가 멀쩡한데 왜 일 안 하냐. 상황에 따라서 누구나 노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노숙자는 7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541명, 2002년에 436명에 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를 했습니다. 신용문량자가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끊어지고 그리고 점점 술에 의존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길거리를 전전하게 됐습니다.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죠. 커피 전문점을 열었는데 코로나 기간이 껴있어서 예상외로 길어졌고요. 빚은 계속 들어가고 그래서 얼떨결에 헬스장 다니던 가방 하나만 메고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만나온 수많은 노숙인 분들 상당히 많은 경우는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여기까지 오게 되신 분들이 꽤 많더라. 노숙은 딱 누가 어떻게 정해진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누구나 노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교육을 제공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럼 노숙에서 벗어나느냐? 실제로 해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죠. 이 시멘트 바닥에서 3년 5년씩 누워서 사시다 보면은 기본적인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의 습이 굉장히 서툴러지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직업을 갖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당시의 문서를 보니 노숙인 분들 그리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008년에 희망의 인문학을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얼소리스 교수님이 뉴욕이나 시카고 등등 등지에서 가난한 도시 빈민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여셨고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보이게 되면서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얼 쇼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미국의 교도소를 돌면서 책을 썼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문화 자본이 빈약했던 사람들이 범죄의 길을 갔다. 노숙자가 됐다. 이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 과정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해주고 스스로 깨닫게 해줘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건데 나중에 이제 점검을 해보니까 효과가 좋았다. Without it, I probably wouldn't be moving anywhere right now. But it was worth it in the end because now I'm closer to my goal. It's showing me a different way to live my life. Also maintain their jobs longer. The poor from a burden on the society to great contributors to the society. 민선 사기의 시정 철학으로서 얼쇼리스의 희망 수업에 저희가 영감을 얻고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소외계층에게 인문학을 가르쳐서 자활을 돕는 희망의 인문학 강좌가 화제입니다. 이들은 인문학을 배우면서 삶의 의미와 희망을 찾게 된다고 하는데요. 희망인문학은 2008년 사업을 시작을 해서 2012년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2012년 이후에는 이제 복지부 사업으로 일부 전환을 해서 진행해 오다가 2022년 민선 8기 들어서면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희망의 인문학 대상자는 노숙인과 쪽방주민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자입니다. 저는 인문학을 관계 개선 거기에 좀 포커스를 좀 맞췄던 것 같아요. 노숙인한테 없는 건 돈이 아니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노숙인이 되고 노숙인이 아니라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옆에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회 친구들한테도 가족들한테도
혈육들한테도 버림을 받았거든요. 독자 생존, 각자 생존 뭐 이런 말로. 인간관계가 막연하게 그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쟁적인 자본주의적 시스템 아래에서는 자신의 삶이 의미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든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명예로운 지위에 오르지 못했다든가 인문학이라는 거는 개개인의 삶의 경험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중요한 것으로서 복원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문학은 취업의 전 단계다. 자기 안의 힘을 회복해야지만이 도전과 용기를 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밥도 밥이지만 자존감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걸 세워드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런 과정을 준비를 합니다. 희망인문학의 과정은 이제 3가지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망 과정은 이제 노숙인 시설이나 아니면 센터에 거주하신 분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시설 내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행복 과정은 이제 서울에 2개 대학을 선정을 했습니다. 시립대학교하고 숭실대학교. 대학 캠퍼스에 직접 가서 대학 생활도 하고 학식도 먹으면서 프로그램을 청취하는 과정인데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교육, 저희가 꿈이룸 과정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신 분들은 그냥 반신반의? 이게 뭔가? 인문학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생경했고, 이거를 시작한 거는 희망의 인문학이 좋아서라기보단 여기서 뭔가를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희망의 인문학이 마침 기회가 돼서 이제 글로 들어가게 된 거고, 우리 선생님들 수준에 좀 맞춰서 강의해 주실 분들을 좀 많이 찾았었고요. 제가 문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읽기와 쓰기의 과정과 같은 것들을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어떤 시간을 마련해 보는 것, 이런 점들을 좀 강의의 주요 목표로 삼고 강의를 준비했었습니다. 여기는 뭐 초등학교 중퇴하신 분도 있고 대학 나오신 분도 있고 굉장히 성적이 다양하세요. 눈높이 이런 것들 생각 안 하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서로 터놓고 얘기합시다 라고 이제 토론 수업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에 대해서 예술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죽음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사람의 삶이 완성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예술 작품을 감상했을 때 그게 뭐 어떤 뭐 훌륭한 가치가 있고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이 사람은 이걸 느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다르게 느끼지라는 것들을 함께 끊임없이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는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김동훈 교수님 수업은 제가 제일 좋아하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철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만 기본적인 베이스만 깔아주시고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시는 거죠. 희망의 인문학 강의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선생님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고 서로가 그런 지식들을 나누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대형 책들을 많이 좋아하셔서 저희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공간이 가장 크게 저희가 이제 구성해 놨고요. 선생님들께서 삼삼오오 모으셔서 조용히 책을 읽으시거나 뭐 글을 쓰시거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사람은 이제 배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이제 그 욕구가 사라지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우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 존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2023년도에 서울시립대학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정문을 들어설 때는 굉장히 설레고, 근데 막상 수업을 들어가니 거기서 처음 맞닥뜨리는 수업이 철학, 문학. 도대체 모르겠는 거야.
두렵고. 그러니까 2023년도 6월부터 10월까지니까 한 5개월 정도 이 시립대를 매주 한 번씩 다녔죠. 처음에는 다들 쑥스러워하셨어요. 그러니까 젊은 대학생들하고 같이 학교 다니는 게 좀 많이 부담된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도 있으셨는데 이제 참여하시고 나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가 열심히 참여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소속감이라는 것도 이제 형성이 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서울시립대생이다라는 식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진행한다라는 이 과정을 진행한다라는 것은 대학에 존재하는 그 다양한 구성원들과 희망의 인문학 수강생들이 서로 마주치고 교류하고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라는 이제 뭐 도서관도 이용을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 본인이 능동적으로 가서 교육을 받고 오전 수업이 끝나고 이제 점심을 먹는데 학생회관으로 갔거든요. 학생 식당. 아, 정말 오랜만이더라고요. 제가 한 30년 전에 느꼈던 감정이 비슷한 감정이 나더라고요. 여기 내가 30년 전에 비슷한 데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수업이 있었는데 뭐 음악 수업도 있고 간단한 미술 수업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 모든 수업들이 다 그 말에 다 귀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만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자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토론을 하는데, 저는 칸트가 한 얘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자유는 구속되는 것에 반대되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성욕이나 물욕이나 그건 본능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을 억제하고 통제하고 인간으로서 품격으로서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자유입니다. 그 말이 너무 저한테는 크게 와닿고 너무 멋있어가지고요. 캠퍼스에 거늘다 보니까 한 분께서 저보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고맙다.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 하니까 자기는 너무 좋다고 그 캠퍼스를 거니니까 너무 좋고 행복하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이제 그때 좀 감동을 받았죠. 이 사업 잘했다. 희망의 인문학이 올해 82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큰 변화는 표정이에요. 선생님들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고, 그리고 이제 강의 끝나게 되면은 이제 그냥 나가시는 게 아니라 강사님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인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오늘 강의 좋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일단은 표정이나 행동으로서 나타나고 있고요. 책을 빌리러 갈 때 그 상담소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가 개선되는 거죠.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놀고 희망의 인문학을 끝내고 동기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저 모임이라는 건데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독서 활동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좀 이어오고 있고요. 더 보다 고차원적이고 넓은 목표가 생긴 거죠. 무엇을 이루려고 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하루하루 매 시간을 채워갈 수 있을까? 즐거움으로 채워갈 수 있을까? 내 인생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옛날에는 자기 속에 웅크려 있고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고 뭔가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던 분들이 세상을 향해 마음이 열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하려고 하고 그렇게 변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 단 한 명의 노숙인이 만약에 변화가 돼서 자립을 성공했다. 그러면 그것은 가치 있는 사업이다. 이제 매년 수료자분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거는 노숙인 분들이 되게 관심도가 많아졌고 이 사업이 정말 정착이 잘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너무 많은데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 도움을 못 받는 거거든요.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선택하시면 그 용기는 아마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나에게 나에게 희망의 인문학이란 사회복지 개론이다. 고향이다. 세상을 여는 열쇠이다. 삶의 걸음입니다. 새로운 만남의 장소이다. 징검다리다. 삶을 다시 일구는 여정이다.